네, 국내 게임 업계는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몸값이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넥슨까지 매물로도 등장을 하면서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위정현 한국게임마켓장을 만나서 지금 게임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게임 업계의 동향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위기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침체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외적인 어떤 도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국의 게임 업체가 한국에 예전에는 한국의 게임을 이제 가져다가 판매하는 정도, 즉 퍼블리싱하는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게임 개발력과 맞먹을 정도의 개발력과 퍼블리싱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 게임 업체를 능가하는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외적인 즉 경쟁 관계가 바뀐 거죠. 내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게임 산업의 혁신을 이끌었던 주요한 플레이어들, 즉 게임사들의 혁신 역량이 고갈돼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온라인 게임의 IP, 즉 저작물을 모바일 게임으로 변형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게임 IP를 개발하는데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적인 어떤 개발 역량 또는 산업을 끊임없이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혁신 역량이 산업 내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점. 이 두 가지, 내적인 원인, 외적인 원인,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내부적인 힘은 약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외부 경쟁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진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구조상으로 국내 게임 업체들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또 국내 업계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규제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 회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규제 이슈도 우리나라 게임의 어떤 상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셧다운 제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외국에서 한국 정도의 어떤 경제 수준의 나라에서 셧다운 제도를 실시해서 외국에서 정말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고요. 4대 중독법이라고, 물론 이제 입법화 되질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이슈들 또는 지금은 또 올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뭐 WHO의 질병 코드 이런 것들이 게임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심리적인 데미지를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규제들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VR 게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VR 게임 같은 새로운 기술을 둘러싼 어떤 굉장히 많은 어떤 규제들. 예를 들면 똑같은 VR 게임이라도 관광산업진흥법과 게임산업진흥법 두 개가 서로 이중으로 그게 돼서 그게 이제 지자체 공무원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의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다양한 형태의 게임 산업을 둘러싼 어떤 규제들 그리고 게임을 향한 공격들 이런 것들이 게임 산업의 최근의 침체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네, 아마 게임 업체를 운영하는 뭐 CEO들 운영진들이 많이 지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넥슨이 매물로 등장하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고 뭐 지금 양상으로는 좀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좀 파급력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넥슨 매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기존에 넥슨이 매출의 기준은 우리나라 1위 업체이고 김종주 회장 자체가 창업 1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회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매물로 나오니 그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에는 김종주 회장도 넥슨의 성장 자체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김종주 회장은 이제 뭐 넥슨을 매각하고 뭐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뭐 떠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서 남아서 이제 게임 산업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굉장한 허탈감과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서인 것이죠. 향후에 이제 넥슨이 결국에는 어떤 회사가 인수할 것인가 자체도 결국에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내 기업 간 경쟁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이제 사모펀드나 또는 뭐 해외 기업에 매각이 돼버릴 경우에는 텐센트라던가 그런 이제 텐센트 매각될 가능성은 극히 이제 낮아졌습니다만 텐센트도 이제 매각에 이제 한 주체로 분명히 참여할 걸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국내 게임 산업에 이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징성 있는 국내 1위 업계가 또 매물로 나오다 보니까 많은 심리적인 동요도 있는 것 같고,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국내 업체들도 사실 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야를 되게 넓히는 것 같아요. 네,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판로 확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특히 이제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우리가 퍼스트 무버, 즉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가는 곳이 결국 신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을 가지고 가서 깃발을 꽂는 이런 형태인데, 이미 지금 뭐냐면 남들이 다 있는 시장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과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해외 업체들이,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바일 쪽으로 디바이스나 플랫폼이 바뀌면서 결국에는 시장에 있어서의 저희들이 이제 컨트리 배리어라고 부릅니다만 진입 장벽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온라인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통일성이라든지 진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 그리고 한국의 어떤 모바일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보적인 경쟁력 이런 것도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새로운 시장으로 찾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온라인 게임처럼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에 한국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는 게 아니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 더 이제 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장을 찾는 것 자체도 지금 어렵게 됐고, 새로운 시장을 들어가서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이런 어떤 현실인 것이죠. 네, 여기서 아마 가장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 희망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몇몇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능성 있을까요? 판호 열릴까요? 현재 중국이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지금 판호를 지금 내주고 있습니다만, 전부 내국인, 즉 내자 판호를 중심으로 내주고 있고, 특히 텐센트하고 네디즈가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밖에, 즉 한 300개가 넘는 판호 중에서 겨우 3개인데, 3개조차도 교육용 소프트, 교육용 게임 또는 중국 문화가 배경에 깔린 문화적 게임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용 게임의 판호는 좀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향후에 이제 이런 어떤 중국 정부의 검열이라든지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내자 판호도 좀 받기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더구나 이제 외자 판호, 특히 이제 외자 판호 중에서 한국의 게임입니다만, 한국의 게임은 결국에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이슈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드 이래로 결국에는 우리는 아무런 하나의 판호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한국의 기업의 판호를 주게 될 경우 그것은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어떤 해빙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정부로서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향후에도 한국에 대한 어떤 한국 게임이나 한국 기업에 대한 어떤 판호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준다고 해도 그 숫자도 지극히 작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자 판호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몇천 개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 게임의 뭐 판호를 다 열어주거나 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국내 게임 업체들이 돌파구가 있을지, 또 발전을 하기 위한 자구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제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진출했던 시장들 중에서 다시 한번 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시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시장이 하나는 중국 시장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일본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은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ARPU, 즉 1인당 과금액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게임 수명이 상대적으로 모바일 게임이라 할지라도 타국에 비해서 긴, 즉 고객의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한국 게임이 성공했던 뭐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뭐 탑 5에도 들어갔던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 회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어떤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 과거에는 중국 시장을 뭐 예를 들어서 탑 10에 들어가고 탑 5에 들어가고 중국 시장을 어떻게 석권할까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의 어떤 시장 규모 자체가, 예를 들면 텐센트라는 한 개 회사의 게임 어떤 매출 규모가 20조라는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전체 매출의 1.6배 정도 되는 그 정도 규모의 시장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놀라운 그 기사가 나왔는데, 왕자 영유라는 텐센트의 모바일 게임인데 2월 매출이 1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하고는 게임 시장의 규모에 있어서 경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국에서 니치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어떤 게임 업체에서 벌써 텐센트에 의존하지 않고 만약에 이 중간 규모의 퍼블리셔를 통해서 만약에 한국 게임이 중국 게임으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한국이 만에 하나 판호를 받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예전보다는 좀 이 기대치를 낮추고 즉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에 뭐 100위권만 들어가고 이렇더라도 충분히 뭐 중소개발사를 생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국 게임학회 향후 활동 계획이 어떠신지 그거 좀 여쭤볼게요.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으로서는 WHO의 질병 코드에 대한 총회가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국내 진입을 저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아마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계나 정부는 질병 코드라는 그 어떤 규제 또는 어떤 분류 체계의 도입에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중립적이고 전문가 집단인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회가 전면에 나서서 그런 문제의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이런 활동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결국에는 우리 학회 본연 활동이 학술 활동, 다양한 저희들이 이제 정책적 세미나라든지 어떤 포럼 이런 걸 통해서 이슈를 쭉 정책적 이슈를 저희가 주도하는 게 저희 학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하반기에만 그런 역할을 좀 할 생각입니다. 네, 한국 게임 산업의 또 질적인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기대감 가지고 앞으로 또 행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국내 업계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이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험로가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들 그리고 게임 업체들 자구적인 어떤 노력들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또 게임 업계의 발전을 기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인터뷰 소통이었습니다.